2025년 세계 경제는 사상 최고의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경제 분석가가 그런 한국을 보고 한 말이 있다는데요. 대한민국의 침묵이 세계의 정적을 부른다는 이야기, 무슨 사연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NN 수석 경제 분석가 마이클 포터입니다. 30년 동안 세계의 경제를 분석해온 경제 부분의 베테랑이에요. 퓰리처상도 받았고 G7 정상회담에서 자문으로 참여할 정도니 제 경력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고요. 지난달 저는 CNN 프로그램에서 아시아 국가들 혁신의 한계라는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모방을 통한 성장의 끝에 다다른 나라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그저 모방만 잘하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개발도상국, 작은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방송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저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무역 정책을 발표했고 한국은 그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와 보복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정확히 72시간 후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보고들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들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까지 줄줄이 가동하지 못했어요. 마이클, 급한 전화야. 생방송 중에 프로듀서가 저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됐대. 원인 불명으로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멈추고 있다고 말이야. 방송을 계속하려는데 스튜디오의 문이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CNN 사장이었어요. 마이클, 지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네. 당신의 분석이 완전히 틀렸더군. 자네의 한국 분석 때문에 한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됐고 그 여파로 미국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다는데 말이야.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나라 한국의 침묵이 미국 전역을 마비시킨다니요. 말이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저희 같은 세계 최강 대국을.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방송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가게. 국가안보 문제로 비상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어. 그날 밤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충격적인 브리핑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부품이 미국 산업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게 됐죠. 대한민국의 침묵이 세계의 정적을 부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경제 이론과 분석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었는가를 깨달았어요. 세계 경제의 진정한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취재를 위해서 실리콘밸리로 날아갔습니다.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EO들이 비상회의에 특별히 초청을 받았어요. 평소라면 아주 기쁜 일이었겠지만 저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건지. 긴장감이 가득한 회의실로 들어서니 네로라 하는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일론 머스크가 침묵을 깨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한국 부품 공급이 일주일만 더 중단되면 테슬라는 파산 위기에 몰려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서야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애플테 팀 쿡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제품의 87%가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기밀 차트를 하나 띄웠어요. 전 세계 IT 기업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는 그래프와 함께 각 회사별 한국 의존도 수치가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 수치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플 87%, 테슬라 92%, 구글 78%, 마이크로소프트 65%. 구글 CEO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포터 씨, CNN에서 한국을 모방만 하는 나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모방만 하는 나라가 세계의 최첨단 기술의 심장이라고 불렸을까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그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침묵으로 세계를 멈출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 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조용해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 모든 것이 멈춰 보였어요. 스크린의 한쪽에는 세계 각지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는 걸 보여주는 지도에 빨간 점들이 새겨져 갔습니다. 한 CEO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건 미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침묵이 세계를 멈추고 있어요. 그 회의에서 저는 그동안에 편협된 생각들을 뒤집을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했어요. 미국 기술이라고 자랑하던 것들의 핵심은 모두 한국 것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침묵 속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거리는 코로나 시절의 붕괴를 보는 듯 너무나 한산했어요. 도착해 TV를 틀어보니 모든 채널에서 공급망 위기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뉴스는 3일 안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대공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소라면 불을 밝히고 일하는 기업들이 많았을 실리콘밸리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침묵이 가져온 세계의 정적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CNN 기자로서 그리고 경제 분석가로서의 제 양심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죠. 나사, 펜타곤, 실리콘밸리 연구소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만난 수석 과학자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우주 탐사선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부품 중 76%가 한국산입니다. 우주 정거장의 생명 유지 장치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그들의 부품이 없으면 우주선은 영원한 정적 속에 남겨집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학자에게 부탁해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우주 장비들을 하나씩 분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겉모양은 미국 국기와 나사 로고가 화려하게 붙어 있었지만 내부 핵심 부품들에는 삼성, LG, SK 같은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펜타곤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의 핵심 반도체와 배터리가 모두 한국산이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숨죽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극비에 붙여왔어요. 미국 첨단 기술의 83%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저는 마지막으로 애플 본사의 비밀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아이폰을 직접 분해해 보았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실제 아이폰의 내부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한 것은 겉모양과 소프트웨어 뿐이에요. 핵심 부품들은 모두 한국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부품들을 조립할 뿐이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 가방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이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워치.
저는 작은 드라이버로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미국 기술의 화려한 외관 아래에는 한국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30년간 경제 분석가로 일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실리콘밸리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치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 기술 산업은 한국이라는 심장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심장이 잠시 멈추자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CNN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마이클, 롱비치 항구로 당장 가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롱비치로 향했습니다. 미국 최대 항구인 이곳은 평소라면 컨테이너 선들의 입출항으로 북적거렸을 텐데 도착해보니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척의 거대한 선박들이 바다 위에 그저 멈춰 서 있었죠.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항만 관리자를 만났어요. 그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전 세계 해운업이 마비됐어요. 한국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했고 다른 국가의 선박들도 한국제 부품과 시스템이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저를 관제실로 데려갔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해상 물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면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선박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죠. 세계 해상 물류의 76%가 한국 선박으로 운송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83%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고 물류 관제 시스템의 62%가 한국 기술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UN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 데이터를 독점 입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죠.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보유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롱비치 항구에서 만난 세계 최대 해운회사 CEO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침묵하는 순간 세계의 바다도 침묵합니다. 새로운 선박 건조는 물론 기존 선박의 유지 보수도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상황이 6개월만 지속되면 세계 무역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항구를 취재하던 중에 미 해군 제독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미 해군의 최신 함정들도 한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통신 장비, 심지어 추진 시스템까지 한국산 부품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이 침묵하면 우리 함대의 상당 부분도 침묵합니다. 롱비치 항구의 고요함은 마치 묘지 같았어요. 평소라면 컨테이너 적재 소리, 크레인 작동 소리, 트럭 엔진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곳이 이제는 그저 바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포럼에서 이 영상을 공개하며 발언했죠. 대한민국의 침묵이 세계 해양의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는 더 깊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진정한 제국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발언 후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말없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CNN 본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익명으로 배달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극비라고 표시된 펜타곤 문서였어요. 제목은 한국 의존성 평가였죠.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진짜 기밀 문서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놀라웠어요. 미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 80%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드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익명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한국의 기술 공급이 중단되면 미군 첨단 무기의 68%가 90일 내에 작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 합참의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면 미군의 첨단 무기도 침묵한다. 이것이 우리가 감추어온 현실이다라고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미국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FA-50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한 나라였죠.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산보다 더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공급망이 절대 끊기지 않아요. 현대의 전쟁은 첨단 기술의 전쟁입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죠. 영국, 호주, 이집트까지 방문하며 확인한 사실은 모두 같았어요. 나토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절대 침묵하지 않는 신뢰성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와 CNN 특별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은 한국의 침묵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 전날 밤 국방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도를 중단하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지난 30년간 경제 분석가로서 거짓 정보를 퍼뜨려온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했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통령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부품 없이는 국방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수십 년간 세계 최강을 자처해온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니까요. 워싱턴 DC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침묵의 강대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침묵만으로도 강대국을 무릎 꿇게 하는 나라로 말이죠. 경제와 군사 분야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영향력인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뭐 그리 대단하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딸 에밀리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영향을 받아 한국 콘텐츠 업데이트가 중단됐어요.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아요. 한국 음악도 새로 나오지 않고요. 이대로라면 저와 친구들의 세상은 멈춰버려요. 처음에는 과장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의 학교 문화 페스티벌에 참석했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학교 교장을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국 콘텐츠를 통해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한국 문화가 멈추면 Z세대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세계 20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온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환영한다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여성상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케냐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영어 학원보다 인기가 높았고요. 할리우드에서 만난 최고 제작자는 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공식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멈추면 우리의 창의성도 멈춰요. 한국은 이제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로 매장이 붐볐어요. 한 매장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들어오지 않는 요즘 고객들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항의합니다. 한국 화장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했습니다. 경제와 군사력은 하드 파워라면 문화는 소프트 파워인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CNN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침묵은 Z세대 전체를 침묵시킵니다. 한국 콘텐츠가 사라진다면 글로벌 Z세대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문화적 영향력의 깊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 문화는 이미 미국의 다음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취재를 마친 후 저는 CNN에 특별 생방송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침묵이 세계의 정적을 부른다라는 제목의 3시간짜리 특집이었죠. 처음에 방송사는 망설였어요. 이런 내용은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결국 특별 생방송이 승인됐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30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침묵은 세계의 정적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독일 총리였어요.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70%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면 독일의 핵심 산업도 침묵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국방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 고속철도 모두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송 중간에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을 중단하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진실은 알려져야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연결됐어요. 그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이 배터리의 87%가 한국 기술입니다. 테슬라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이어 말했어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반도체, 이 반도체의 제조 공정과 소재의 73%가 한국 기술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AI 혁명도 멈춥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송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방송 막바지에 저는 시청자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세계 강대국들만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나라는 크게 떠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에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는 모두 세계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용한 강대국의 실체를 말이죠.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 진실을 전 세계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CNN 특별방송 이후 UN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힘을 세계에 선언하기로 결심했어요. 연설이 시작되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숨죽이며 경청했어요. 저는 30년간 세계 경제를 분석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대국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침묵의 힘에 있습니다. 저는 취재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73%, 전기차 배터리의 68%, 글로벌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81%가 한국 기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한국이 일주일만 모든 생산을 중단한다면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미국 증시는 40% 이상 폭락할 것이고 유럽과 일본의 산업시설 대부분이 멈출 겁니다. 한국은 세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졌고 중국 대표는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미국 대표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문명의 심장입니다. 한국이 침묵하면 세계가 침묵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그것은 바로 침묵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한국의 힘을 인정하는 세계의 고백이었죠.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침묵의 강자, 대한민국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은 극비 메모를 공개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생존의 문제다. 그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환영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대단한 나라가 되었을까? 식민지배, 전쟁, 가난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힘은 침묵 속에 있었어요. 자랑하지 않고 성취했고 어느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침묵이 세계의 정적을 부른다는 사실을. 작은 나라의 거대한 힘, 조용한 강대국의 탄생을 말이죠. 저는 이제 세계를 한국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그들의 침묵에 귀 기울이며 그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매일 실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였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침묵에 마비되어 버린 세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들이 대단하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